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각각 8,000명, 1,000명에 육박하며 동시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4명 모임, 10시 영업 제한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온 속보죠.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수능 생명과학 2 문항에 대해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결국 유턴, 그리고 수험생 손든 재판부, 고발당한 추미애, 제주가 흔들렸다, 김일성 동생 사망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춘 지 2주째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하긴커녕 모든 숫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고강도의 거리두기로의 유턴이 불가피합니다. 특단의 대책 이번 주 중에 발표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의 어떤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이제 우리 내수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정부의 판단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번 주 상황 지켜보자였습니다. 그 사이 일일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했죠. 7,850명, 역대 최다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내 지역 감염만 3,157명이 나오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3,000명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포함 6,000명에 가깝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 역시 역대 최다고요. 사망자는 70명,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9명 늘어 128명입니다. 정부는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로의 유턴을 선언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16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화 조치 시사했습니다. 자, 4단계에서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가 있었죠. 그마저도 저녁 6시 전엔 4명, 6시 후엔 2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헬스장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새 거리두기 발표는 모레 금요일, 그리고 시기는 일단 연말까지로 거론되는데요. 과연 이번엔 짧고 굵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를 5주째,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외식업, 주점업, 학원업 등 20개 단체 100만 명이 모인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연대가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명화 씨의 경우, 그런데 이번에 석 달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10만 원입니다. 35년째 홍어집을 운영하는 김태승 씨 역시 보상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에서 한 200 정도 정도는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되게 황당했죠.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10만 원은. 네,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을 참았다면서 확진자 100명일 때도 집합금지를 했는데 7,000명이 된 게 과연 자영업자들의 잘못이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직권이 보도할 텐데는 정부에다 각서하라! 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청소년 방역 패스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참석해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는 소리가 들립니다만은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부겸 총리가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동안 바깥에서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요. 서울 지역 1,35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154개 학교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가 50명이 넘는 학교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자 10명 이하가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김부겸, 유은혜, 정은경, 당신들 손자, 손녀에게 바칠 수 있겠어요? 부작용 책임지겠다라고 각서 쓰면 마치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수험생 손든 재판부입니다. 수능 생명과학2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든 성적표에 해당 과목 이렇게 빈칸 처리가 되어 있었죠. 자,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의 오류가 맞다면서 정답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BS 수능 완선 생명과학2 문제집에서도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평가원은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배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싶으실 겁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동물 중 피해 두 집단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구성하는 개체수가 같고 한 집단만 하디 바인바르크 평형이 유지된다. 자, 뼛속까지 문과인저는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막히는데요. 자, 여기에 적힌 7가지 조건에 맞춰서 보기 중에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은 이 조건을 풀다 보면 어느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생물 집단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나 생각을 해서 계산을 10번 이상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몽땅 쓰느라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은 왜 이 문제가 오류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만화까지 그려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전학 분야의 석학인 조나단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에게 연락해서 직접 해설을 요청했는데요. 자, 해당 교수는 연구실 직원에게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고 터무니없이 어렵고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데 학생들이 왜 대학 입학 입시 일정과 이런 것들이 연기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하지만 평가원, 조건이 완벽하진 않지만 풀려면 풀 수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상적인 학생들이 어떤 풀이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판단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학생들은 그럼 우리 풀이 과정은 비정상이냐면서 허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법원의 판단 나왔습니다. 어떤 결정 내렸을까요? 오늘 두 번째 픽의 제목처럼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 문제가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 자, 이렇게 빈칸 성적표를 받은 생명과학2 응시생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정정된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평가원 관계자가 임원으로 있는 학회를 선정해 셀프 자문 또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강태중 평가원장은 법원 판결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가 흔들렸다.
자, 어제 다정의 회의 중이었습니다. 북국장이 톡 쏘는 정치를 소개할 때 갑자기 삐삐 하는 경보음이 울렸죠. 제주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경보가 울린 겁니다. 너무 흔들려가지고 다들 놀란 상태에서 밖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 받고 밖으로 다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요. 소박이 분들도 이런 진동은 처음이라고 다들 놀라셔가지고 네, 서로 통화하고 했습니다. 네.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붕 뜨고 흔들리고 이게 뭐지 막 이런 게 한 20초? 네,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여진도 15차례나 있었는데요. 다만 바다에서 일어났기에 다행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재산 피해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열흘 이내 규모 4.3에서 4.4의 여진이 또 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여진과 추가 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고발당한 추미애입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당시 공소장 내용을 첫 번째 재판 전에 공개했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건 최근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재판 전에 공소장을 유출했다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고 이게 법조계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전 유출은 문제라면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세련은 박 장관과 공수처의 논리라면 추미애 전 장관도 고발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꼬기 위한 고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김일성 동생 사망입니다. 자,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가 101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101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2인자였던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유배가 됐는데요. 자, 이후에 90년대 초반 실권 없는 정계 원로로 복귀를 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자,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화를 전달했다는 짤막한 3줄짜리 보고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